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힘없는 양상이 2월부터 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시장 일각에서는 자, 연준이 이쯤에서는 일드 커브 컨트롤 YCC 정책을 펼치거나 혹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즉 단기 국채를 매도해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연준은 묵묵부답입니다. 자, 오히려 왜 YCC와 OT를 요구하느냐라고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정도인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요, 주식시장에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엄청난 암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려운 단어가 등장해서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어려운 용어 아닙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요. 나중에 또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부담 없이 그거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일드 커브 컨트롤과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해서 살짝 이해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의 중요 화두는 뭡니까? 미국의 장기 국채가 뭐 1.6%를 넘어설 정도로 아주 강한 장기금리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 증시가 부담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요, 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저렇게 상승하니까 YCC,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시장 금리를 가두리 양식장처럼 어떤 범위 안에 있게 해달라. 그 정책이 연준의 일드 커브 컨트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면 연준이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금리의 상단을 막는 겁니다. 탁 막아버려요. 점프 톡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연준에서는 양쪽 원해요. 매달 1200달러씩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YCC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형태의 양적완화 버전 2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바로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요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YCC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기 채권을 매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장기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달라 하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자, 당연히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 이때 그 단기 채권을 매도해서 그 돈 가지고 장기 채권을 매입하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YCC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형태의 양적 완화 분위기와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완화적 금융정책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묵묵부답입니다. Yield curve control, operation twister, why me? 뭐 이런 분위기예요. 내가 왜 해? 뭐 이런 식의 분위기.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답답하죠.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시장에서 크게 빠지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소위 기술주라고 불리고 성장주라고 불렸던 종목들의 낙폭이 강하지, 지수 자체가 뭐 S&P 500 지수 이런 게 크게 낙폭을 보였던 게 아닙니다. 뭐 마이너스 10%씩 이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S&P 500 지수 아직 뭐 10%도 안 빠졌잖아. 나스닥 지수 뭐 그리고 일부 좀 버블이 심한 종목 걔네들 많이 빠졌잖아.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일드 커브 컨트롤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연준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그렇고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 경제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연준도 그렇고 행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추가적인 완화적인 금융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융 정책에 대해선 예,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국은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유동성 함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개념적으로 이게 ISLM이라는 예, 경제 이론이 있는데, 자, 그 ISLM 곡선에서 저 LM 곡선이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황. 예, 요것은 이제 유동성 함정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때는요, 아무리 통화정책이나 완화적 금융정책을 펴더라도 이 LM 곡선이 그냥 옆으로 쭉 이동하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 예, 경제에 실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 뭐 그렇게 심각한 뭐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처럼 심각한 충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금융 정책을 펴봐야 아무 소용없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오히려 재정정책처럼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내면서 경제성장과 실업률 개선이라는 예,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위기도 아닌데 YCC, 일드 커브 컨트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내가 왜 굳이 왜 써야 돼?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지난 주말 사이에 보면은 이제 고용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연준 의장 출신인 예, 옐런 현 재무부 장관이 보더라도 그리고 현재 파월 의장이 보더라도 굳이 뭐 그 써야 되나? 이러한 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 카드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때 딱 꺼냈으면 예,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이 두 가지 상황이 예, 지금 이게 좀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긴 한데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자, 미국 연준과 행정부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오케이, 땡큐. 왜 이런 개념이 나오느냐?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는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다가 이제야 인플레이션이 예, 찾아와서 경제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현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이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압 경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열심히 경제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해야 수요가 살아나고 그 고압 경제 분위기에서 경제가 다시 추락하지 않고 정상 궤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왔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인플레이션이 뭐 좀 많이 올라가더라도 그냥 오케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러다 기준금리 인상이 빨리 오겠는 걸 했던 것이 싹 사라졌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정관념상 그렇죠. 하지만 자, 인플레이션은 실업률하고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국가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필립스 곡선이란 게 있어요. 필립스 곡선. 이 대충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업률은 예, 반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예. 자, 이러한 효과를 지금 미국 행정부와 연준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 정부에서 직접 예, 국민들 주머니에 쿡쿡 돈 찔러 넣어주는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면서 지난 주말 사이에 1조 9천억 달러의 예, 추가 부양책을 상원에서 통과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금융정책은 지금 펴봐야 예, 효과도 없어요. 사실 지금 해봐야 잠깐 아이 고마워 하고 그 다음에 잊죠. 예, 비슷합니다. 지금은 금융정책을 추가적으로 쓸 때가 아니고 재정정책을 오히려 써야 될 때요.
그리고요, 오랜 기간 연준이나 여러 국가들 미국 행정부에서 경험해 왔듯이 금융정책 써봐야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자산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산 버블. 그러니까 버블이 심한 종목만 계속 버블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인플레이션 용인은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버블이 심했던 종목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아이 뭐 어쩌라고 나보고 뭐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흐름은요, 엄청난 변화, 지각의 변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증시 기저에 큰 변화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자, 자주 강조 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상승세로 고착화되게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숫자를 못 만드는, 즉 매년 적자만 발생시키거나 실망스러운 실적을 만드는 그런 성장주 중에도 그런 성장주들이 있잖아요. 매년 적자인데 꿈과 희망으로 주가가 만들어진 그런 종목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보게 되면 이거 뭐야, 더 이상 뭐 없는데, 오히려 그 돈에 투자할 거면 아이고 다른 데 투자지,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투자자들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숫자를 못 만드는 성장주에게서 자금을 빼서 다른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때는요, 버블이 흔들리면 그 버블을 또 띄우려고 노력했어요. 버블이 떨어지면 버블을 띄우고, 버블이 떨어지면 또 버블을 띄우고, 그러니까 버블이 되고, 버블이 더 큰 버블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서서히 끝나가고 이제 끝자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복성 소비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지난 주말 사이에 큰 백화점에 명품관 줄이 어마어마했다 하죠. 엄청난 보복성 소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회복이 된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결국 이러한 모습은요, 모든 종목을 성장주로 평가하게 될 겁니다. 자, 모든 종목이 성장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숫자를 못 만들던, 꿈과 희망이 많았던, 얼마 전까지는 성장주로 평가했던 종목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나만 귀염둥이였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회사 숫자도 잘 만들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매출액이 올해 뭐 엄청나게 뛰었네? 걔도 성장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숫자를 못 만드는 꿈만 가득한 성장주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무시했던, 시장에서 무시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자, 미국 증시에서는 IVW라고 해서 S&P 500의 가치주 ETF, 성장주 ETF의 수익률이 서로 엇갈리는,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 왜 그런지 연준이 일드 커브 컨트롤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안 하는데 그곳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면서요. 자, 이성수의 증시 토크 매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신간 가치투자 처음 공부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애정 쏟아주셔서요, 정말 저에게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긍정적인 이야기들 출판사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공투자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내고 우리 내일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